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배 봉지 재배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배들이 갈색 배 위주였기 때문에 이 봉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얼마나 과피를 이제 선명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 저장성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수출용인지 내수용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제 고려가 되었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이 녹색 배 계통의 배들이 육성되어서 실제 현장에서 재배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적색과 같은 다양한 색을 가지는 배들이 육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피의 색을 결정할 수 있는 이 배 봉지 재배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배는 이제 크게 서양배와 이제 동양배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배는 이 동양배 중에서 이 남방형 동양배에 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갈색배와 이 녹색배의 경우에는 이 만개 후 약 50에서 60일까지는 이 과피색이 녹색을 가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갈색배의 경우에는 과실 표면에 보이는 그 점처럼 보이는 그런 조직들이 있는데, 그 점처럼 보이는 조직에는 이 공변 세포가 있어서 이 과실의 그 호흡을 하는 기능을 가진 조직이 과피에 무수히 많이 존재를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만개 후 약 50에서 60일의 기점이 지난 후부터는 이 갈색배의 경우에는 이 과점 조직이 이제 태화가 됨으로써 우리가 그 코르크화 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나무 껍질이 단단해지는 것과 같은 비슷한 현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갈색배의 경우에는 비슷한 시기에 과점 조직이 코르크화가 되고, 과실이 성숙하게 됨에 따라서 이러한 코르크화 되는 것이 과실 전면에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 수확기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섭취를 하게 되는 그런 갈색배의 형태, 그리고 두꺼운 과피를 가지는 그런 갈색배의 형태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녹색배의 경우에는 수확기까지도 이러한 코르크층의 형성과 발달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과피에 있는 엽록소에 의해서 이제 녹색의 특성을 나타낸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전 세계적으로도 이 배뿐만이 아니라 토마토와 같은 과채류, 그리고 이제 녹색을 나타내는 과실류에 있어서도 이러한 수확기에 이르러 과실과 과채류가 색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억제에 관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 배 봉지 재배란 약 1950년대 정도부터 일본에서 도입이 되어서 이제 시작이 되었고, 가장 처음에 도입이 된 목적은 이 병해충 피해를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런 과피색 향상과 같이 이 과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습기를 조절할 수 있는 일부 방법 등에 의해서 이 과실의 봉지가 선택이 되고 있으며, 이 최근에 와서 이 다양한 과피색의 품종들이 육성됨에 따라서 그러한 품종 고유의 색을 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도 이 봉지 재배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봉지를 씌우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갈색배 계통은 이 만개 후 약 40일경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주품종인 신고배의 경우에는 그 적과 작업이 모두 이제 끝난 후부터 봉지 씌우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늦게는 뭐 6월 상순 중순부터 봉지를 늦게 씌우더라도 수확기에 먹는 과실의 과피색이 크게 결점을 나타내지는 않는 그런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녹색배의 경우에는 이 코르크의 발달이 아니라 이 과실 조직의 이 큐티클 층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봉지를 씌워주는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녹색배 계통의 경우에는 이 만개 후 약 30일경부터 봉지 씌우기를 하여야지만이 동록 발생과 같은 그런 생리장애를 경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봉지를 씌우는 방법은 직접 열매 자루에 겹쳐서 이제 핀으로 고정하는 이제 방법으로 현재 봉지를 씌우게 되는데, 너무 느슨하게 봉지를 씌웠을 경우에는 봉지 내부로 빗물이라든지 농약 등이 이제 유입이 됨에 따라서 과실 표면에 이런 녹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생리장애 등이 발생을 할 수 있고, 깍지벌레와 같은 해충 등이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단히 고정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그리고 지나치게 강하게 핀으로 고정을 했을 경우에는 이 과관부의 이제 상처에 의해서 과실이 낙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유의해서 우리가 봉지 씌우기 작업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봉지 씌우기를 이제 과실에 이제 실제
직접 작업을 했을 경우에 이러한 봉지의 투기성이라든지 투과성 그리고 투습성 등이 각각의 봉지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고, 특히 이러한 봉지 내부에 특히 이제 과실 주변에 이제 미기상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실 품질뿐만이 아니라 이런 생리장애 그리고 저장성 등까지도 우리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사용되고 있는 주요 봉지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출용으로 알려져 있는 이중 착색지가 있고,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많이 쓰여지고 있는 이 인쇄신문지, 그리고 이중 노루지,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봉지 종류들은 대부분 이제 갈색배에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특히 각각의 봉지의 물리적인 이제 특성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이 수출용에 적합한지, 수출용과 이 조기 출하용으로 적합한지, 또는 만생종 품종이냐, 또는 이제 저장할 과실에 쓰여지는 거냐에 따라서 이러한 봉지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 녹색배의 경우에는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동록과 같은 이런 생리장애 등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황금배 전용 봉지로 알려져 있는 이 백색 이중지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색 이중지를 사용을 할 경우에 실제 조사를 해보면 이 각각의 봉지 내부에 있는 이러한 온습도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과피의 색과 그리고 과실의 그런 생리장애 발생 정도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인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해서 나타난 바가 있고,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그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이 녹색배 품종인 이 설원과 조이스킨 품종에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4종의 그 봉지와 그리고 봉지를 씌우지 않는 무처리와 이제 비교를 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설원 품종의 경우에는 이 두 품종 모두 맨 앞에 있는 과실 사진들은 이 봉지를 씌우지 않는 무처리구로서, 실제 이 두 품종의 경우에는 숙기도 약간 빠른 편으로서 봉지를 씌우지 않을 경우에는 동록이나 이러한 그 생리장애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였고, 그리고 병해충 피해도 상당히 많은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피의 그 색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면 이 광투과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두 번째 사진, 이 황금배 전용 봉지인 이 백색 이중지를 씌웠을 때와, 그리고 설원 품종은 네 번째이고, 그리고 조이스킨 품종은 이제 세 번째에 해당하게 되겠는데요. 이 백색 이중지와 이 황색지를 씌웠을 경우에는 과피의 색이 녹색의 특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그 수출용 종이인 그 회색지, 그 이중 착색지와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인쇄신문지를 씌웠을 경우에는 광투과량이 가장 낮기 때문에 이 과피의 색이 황금배와 같이 이 선황색의 특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과피의 색과 그리고 과실에 나타나는 품질 그리고 생리장애 발생 정도를 이제 비교를 해보았을 때, 이 설원 품종의 경우에는 과피의 녹황색 과피를 나타내는 이 백색지가 이제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도출을 한 바가 있으며, 이 조이스킨 품종과 같은 경우에는 이 백색지와 착색지를 씌웠을 경우에 과피의 색은 이 녹황색과 선황색으로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실제 그 과실 품질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고, 주요 생리장애인 이 동록 발생에 있어서도 그리 크지 않은 차이를 나타낸 결과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이스킨 품종의 경우에는 어떤 소비자를 타겟으로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봉지를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 무봉지 재배가 되겠습니다. 이 무봉지 재배의 장점은 당연히 봉지를 씌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노력을 절감을 하기 때문에 생산비 절감이라는 효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실제 봉지를 씌우지 않고 재배했을 때에는 씌운 과실에 비해서 당과 비타민 함량 등이 증가하고 이 과피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이 저장력 등을 향상시킨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점으로서는 이 병해충 피해에 노출될 확률이 상당히 크다는 것과 과피가 상당히 좀 두꺼워지고 이 동록 등의 과피에 나타나는 생리장애 등이 상당히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무봉지 재배의 단점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배들은 봉지 재배가 반행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래에 있는 이 그림들은 저희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실험을 한 결과
이 그린시스의 그 무봉지 재배 가능성을 평가한 그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조사를 2020년도에 이제 추진을 한 결과 가장 위에 있는 그래프는 과실의 크기와 색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 것으로서 왼쪽 아래에 있는 사진에서 마찬가지로 수확기에 이르러서도 과실의 그런 과피 색이나 과실의 크기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고,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은 이 수확기 때의 그 요오드 전분 반응을 이제 측정을 한 것으로서 이 수확기 때에 있어서도 습기에 있어서도 큰 차이는 나타내지는 않은 결과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다만 2020년도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 이제 강우가 쏟아졌고, 그리고 약 8, 9월 정도에 그 나방류 등의 피해가 상당히 이제 컸던 점을 이제 고려를 했을 때, 이 그린시스 품종의 경우에 무봉지 처리를 하였을 경우에 이 봉지 씌우기를 한 그런 과실들보다 이 동록의 발생이 일부 많았고, 나방류들과 같은 이런 병해충 피해가 상당히 높게 조사가 되어서 이러한 부분 등이 좀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시스 품종의 경우에는 과실의 이제 품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무봉지 재배가 이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은 되지만, 이 무봉지 재배에 앞서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제 병해충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라든지 또는 이제 동록과 같은 생리장애를 발생을 경감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문제,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과실 나무들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이 망재배와 같은 시설 재배 등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가 된다면 멀지 않은 시기에 이러한 배 무봉지 재배도 가능한 품종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무조건 크고 깨끗한 과실보다도 경미한 과실도 우리가 똑같이 충분한 영양가를 가지고 있는 과실이라는 그런 소비자의 인식 변화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배 그 저온 피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할 예정이니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